밀려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선물해. 일본 뉴스. 코로나가 끝나고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시다 수상이 내세운 관광입국 정책은 초연제로 인해 목표 달성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 지난 4월 관광입국 추진 강요회의 제23차 회의에서는 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인바운드 전략 추진, 오버투어리즘의 미연 방지 억제, 지속가능한 관광지역 조성, 신시대의 인바운드 확대 액션 플랜의 추진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방일 외국인 소비액은 2019년 대비 10.2% 증가한 5조 3천억 엔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1인당 여행 소비액은 약 21만 엔입니다. 하지만 관광입국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음식, 교통 등 세세한 대책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많은 부작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저임금 고물가 초연제로 힘든 생활을 하는 일본 국민들은 해외여행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을 씁쓸한 모습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입국세, 숙박세를 거두자거나 일본인과 차별화된 이중가격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이중가격이 도입된 모양입니다. 시장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잦아 SNS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과 관련된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13일 슈칸스파라는 매체에 실린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바가지 피해, SNS에서 피해야 할 관광지로 악명 높은 곳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이 해외 관광지에서 바가지를 쓰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최근에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보고가 많은 것은 음식점의 불명확한 계산, 드러그스토어 등 소매점에서의 구매 수량 부풀리기, 그리고 택시 멀리 돌아가기입니다. 라고 도내의 인바운드 업자가 말한다. 구글 리뷰나 SNS를 확인하면 외국인의 피해담도 많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해산물을 파는 오사카의 구로만 시장일 것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인데 이제는 중국 SNS에서 피해야 할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을 정도다. 도내 번화가의 이자카야에서도 바가지가 횡행하고 있다. 지금 아사쿠사나 우에노, 가부키초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바가지 가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맥주 199엔, 요리전품 399엔 등으로 간판을 걸어놓고 계산 시 터무니없는 서비스 요금이나 기본 안주를 가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인바운드 업자가 말한다. 자릿세나 심야 특별요금 등을 계산할 때 청구하는 바가지 이자카야가 예전에 유행했지만 이제는 외국인으로 타깃을 바꿔 부활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드러그스토어나 기념품점에서의 고의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계산 미스도 다발하고 있다. 시부야에서 취재에 응한 멕시코인 관광객은 신주쿠 드러그스토어에서 2개밖에 사지 않은 쿠키는 5개 분으로 카운트되고 구입하지 않은 품목 2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중에 알아차리고 가게에 돌아가니 점원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마지못해 환불했지만 이것은 일부러 그랬겠지요 라고 말한다. 택시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 같다. 미국인 관광객은 외국인 여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배차 앱이 도쿄에는 없으니까 호텔에 심야에 돌아올 때 어쩔 수 없이 길거리의 택시를 잡았는데 지도 앱을 보니 분명히 우회하고 있었다. 호텔맨에게 물어보니 시세의 1.5배라고 했다 라고 말한다. 이대로는 일본의 이미지 악화는 면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한 개 99엔인 야키토리야를 보고 들어갔는데 우에노 이자카야에서 기본 안주, 자릿세, 야간요금,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다. 일행이 2대의 택시로 이온몰에 갔는데 한쪽은 4,300엔, 다른 한쪽은 6,400엔이 나왔다. 드러그스토어에서 쇼핑했는데 6,000엔이나 더 청구되었다. 민박을 이용했는데 숙박비보다 비싼 청소비가 청구됐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하는 사례도 나왔다. 인바운드 애널리스트 미야모토 다이씨는
방일 외국인의 경제 효과는 작년에 5조 원을 넘고 올해는 GDP의 1%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한 후 아직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한다. 세계 제1의 관광대국 프랑스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일본에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1, 2박, 길어도 3, 4박 정도의 숙박에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조트를 즐기고 싶은 외국인들은 1, 2주 정도 장기 체류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기 체류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태국이나 필리핀 등의 손님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마치 4반세기 전의 동남아시아 같은 참상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해진 것을 잘 알 수 있다. 바가지가 아니라 사기라고 해야지 가차없이 적발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인도 바가지바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외국인이 안심할 수 있는 일본어로 해주세요. 처음부터 명확한 요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엔저로 일본인과 외국인의 가격을 바꾸고 있는 가게도 있으므로 명확하게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외국인 손님이 일본에서 쓰는 돈은 일본에 있어서 크다. 즐겁게 해주고 다시 오는 일본어로 만들어주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구로문 시장은 아시아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습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얼마나 될까요? 추루하시라고 해도 거스름돈을 속이거나 말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다. 드러그스토어, 가전장 판점, 이자카야만 해도 외국인 스태프들 뿐이고 일본인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할 정도로 일본인 스태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도 상당히 여행지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아주 싼 요금이 적혀 있지만 가게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요금이 가산되는 시스템은 도시지역의 가게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장사이기 때문에 운영자의 사고방식이겠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장사를 합시다. 다음 댓글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인 여행자가 해외여행지에서 전혀 반대의 일을 당하고 있어서 역시 후진국은 정도가 낮다고 말하거나 가난한 나라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듣는 쪽이 되었군요. 어쩌면 일본의 운명을 상징하는 듯한 기사입니다. 슬픕니다. 이상입니다.